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노인의 지혜와 삶의 교훈을 담은 이야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그의 가을. 선선한 바람이 오래된 골목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낙엽들이 하나둘 돌바닥 위로 흩날렸다. 단풍나무가 줄지어 선 좁은 골목 끝에 작은 나무집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월이 지나며 빛바랜 나무벽과 이끼가 얇게 덮인 기와 지붕은 마치 흐릿해진 기억처럼 보였다. 집 안 거실,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노모. 마른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앞에는 이미 식어버린 국화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이미 저번 과거로 돌아가 있었다. 가족이란 언제나 가장 안전한 안식처라고 믿었던 시절. 늙어서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평온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삶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아들을 키우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새벽이면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 찢어진 삿갓을 눌러쓰고 추운 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시장으로 나갔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그녀를 움츠러들게 했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오로지 아들만이 그녀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꿈을 모두 내려놓았다. 새 옷 한 벌을 사입는 것도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조용히 쉬는 것도 하치였다. 오직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해진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는 내가 아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차례가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 너무나도 달랐다. 결혼 후 아들은 점점 멀어져 갔다. 전화 한 통도 점점 줄어들었고 명절이 되어야 겨우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그마저도 의무적으로 느껴질 만큼 형식적인 대화였다. 찾아오는 일도 드물어졌고 그가 다녀간 후엔 항상 쓸쓸함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아프게 한 건 아들이 처가 식구들에게 보여주는 태도였다.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아들은 장인 장모를 위해 큰돈을 들여 집을 새로 지어주었고 값비싼 가전제품을 사주었으며 심지어 새 차까지 선물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여전히 비가 새는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고장난 난로는 몇 년째 방치된 상태였다. 며느리에게도 더 이상 따뜻함을 기대할 수 없었다.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형식적인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고 관심을 가지려 하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정성껏 담근 김치를 가지고 갔다. 아들이 좋아했던 그 맛 그대로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고 그것을 부엌 한 구석에 방치해 두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달았다. 고요한 방 안,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면당할 만큼 하찮은 존재였던 걸까? 젊은 시절 생선시장에서 얼어붙던 손, 밤새 아이가 아플까 노심초사했던 순간들, 모든 희생과 사랑이 결국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과 실망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노년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수는 없었다. 창밖으로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며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다. 겨울이 찾아오고 차가운 바람이 낡은 나무집의 틈새로 스며들며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다. 노모는 임시로 수리한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희미하게 깜박이는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지나간 날들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한때 그녀는 화목한 가정을 꿈꾸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준비하곤 했다. 아들이 결혼한 첫 겨울에 직접 손으로 떠준 목도리, 며느리의 결혼을 축하하며 사준 옥팔찌, 작은 물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먼지 쌓인 채 배신당한 믿음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얼마 전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어느 날 불쑥 아들 집을 찾아갔다. 어릴 적 아들이 좋아하던 매운 두부찌개를 끓여주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살짝 열린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버릴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집은 그녀가 평생 생선 장사를 하며 힘겹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노년이 된 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남겨준 것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 너무 낡았잖아요. 그냥 팔아서 친정집 리모델링 하는 게 낫겠어요. 아들은 아무런 반박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집이 어머니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처럼. 그 순간 그녀는 가슴 깊숙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준 것들이 결국 아무 의미도 없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준 것들을 되찾기로 한 것이다. 단순한 분노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추운 겨울 아침, 그녀는 낡은 니트 코트를 걸치고 목도리를 두른 채 문을 나섰다. 안개 낀 길을 따라 아들 집으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호했다. 도착한 후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분하면서도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준 집과 선물들을 되찾고 싶다. 아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곧바로 불만을 드러내며 반박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가족과의 인연을 끊기 위한 게 아니다. 다만 나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싶을 뿐이다. 아들은 당황한 듯 변명했다. 어머니,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러나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더 이상 공허한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실랑이가 이어졌다. 몇 번의 냉랭한 전화통화와 감정이 뒤섞인 대화 끝에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마침내 목도리와 옷팔찌를 다시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가벼운 슬픔과 해방감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백발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집을 적당한 가격에 팔고 그 돈으로 자신의 집을 손보기로 했다. 고장난 난로를 새 것으로 바꾸고 벽을 새로 칠하며 창가에 작은 테이블을 놓았다. 이제 그녀는 아들 부부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노란 조명이 따뜻하게 비추는 방 안에서 그녀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상처받고 잊혀진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되찾은 미소였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발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봄이 찾아오고 가랑비가 오래된 골목을 부드럽게 적시며 마당 앞 벚꽃나무 가지마다 꽃이 활짝 피었다. 분홍빛 꽃잎이 촉촉한 땅 위로 흩날렸다. 나이든 어머니는 거실의 작은 나무 탁자에 앉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조카가 SNS를 사용해보라고 권하며 그것이 외로움을 덜어줄 거라고 말했다. 처음엔 망설였다. 새로운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한 시간 보내기 방법이라 생각하며 조카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조카는 그녀를 위해 계정을 만들고 짧은 글을 함께 작성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소홀히 여겨졌던 시간, 재산을 되찾기로 한 결정, 그리고 노년의 자신을 되찾아가는 과정까지. 그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단지 오래 묵혀둔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놓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 글은 따뜻한 봄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며칠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서 깊은 공감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녀를 강인한 어머니라고 부르며 가족이라는 책임감 아래 희생만 강요받는 현실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그녀를 응원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적었다. 어머니께서 정말 잘하셨어요. 자식이 항상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어머니도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저도 자식들에게 외면받았지만 어머니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변화할 용기를 얻습니다. 그 따뜻한 격려들은 마치 벚꽃잎처럼 그녀의 삶에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며 그녀의 행동이 아들과 며느리를 상처 입혔다고 말했다. 가족은 희생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어머니께서 용서하고 받아들이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재산을 돌려달라고 한 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가족 간의 정을 깨트리는 행동 아닐까요?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곧 더 많은 지지의 목소리들에 묻혔다. 부모라고 해서 항상 주기만 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도 자신의 삶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데 왜 어머니만 희생해야 하죠? 이제라도 어머니를 위해 사세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온라인에서 받은 응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하며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만났다. 마당에는 작은 화분을 놓고 꽃을 심었다.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며 자신의 마음도 정성스럽게 보살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낯선 사람들로 이루어진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제는 그녀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노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낡은 휴대전화를 들어 다시 댓글을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 어둠 끝에서 마침내 빛을 찾은 한 여인의 미소였다. 여름이 찾아오고 눈부신 햇살이 흐른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이제는 더 이상 차갑지 않은 작은 집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이든 어머니는 창가에 새로 놓은 안락 의자에 앉아 다 읽은 오래된 시집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밝은 노란색 국화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싱그러운 꽃잎들은 마치 삶이 여전히 아름답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비록 세월이 그녀에게서 젊음과 첫 꿈들을 앗아갔지만 인생에는 여전히 빛나는 순간들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제는 작은 화분들로 가득 찬 마당을 바라보았다. 한때 아들과 며느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가슴 아파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찾은 평온함이 가슴속에 잔잔히 번졌다. 그녀의 이야기. 가족에게 소홀히 여겨지며 상처받았던 시간부터 재산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기로 한 결정까지는 그녀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결코 잊지 않을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가혹한 교훈은 노년의 자식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이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그녀가 젊은 날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책임졌던 것은 모두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가슴 아픈 진실을 보여주었다.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결국은 자신의 삶과 책임 속에서 부모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녀는 깨달았다. 자식에게 모든 희망을 거는 것은 허망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들이 방문을 약속하고도 오지 않았던 날들,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집 한구석에서 잊혀져 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교훈은 행복과 삶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재산을 되찾기로 한 것은 단순히 가족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것도 복수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되찾기 위한 선택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그녀는 타인을 위해 살아왔다.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어머니는 희생해야 한다는 사회의 기대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다. 노년은 타인의 관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집을 정비했다. 작은 집을 팔아 새 보일러를 설치하고 낡은 벽을 다시 칠하며 국화 화분을 들여놓았다. 매일 아침 꽃을 보며 시작하는 하루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또한 그녀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을 사귀며 작은 기쁨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행복은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따뜻한 여름 햇살 아래 그녀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아들이 며느리의 집에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도 그녀를 외면했던 날들, 재산을 돌려달라는 그녀의 말에 며느리가 차갑게 퍼부었던 비난, 그리고 수없이 긴 밤을 홀로 눈물로 지새우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배웠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것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이상 아들의 방문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고 며느리가 따뜻하게 변할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매일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갔다. 건강하게 숨 쉬는 것, 아침 햇살을 맞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노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그녀는 말하고 싶었다. 노년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다. 스스로를 찾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다. 부드러운 여름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시집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국화 화분에 물을 주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무관심이 그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선택한 삶과 기쁨이 그녀를 정의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고 마지막까지 그녀를 비춰줄 가장 빛나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따뜻한 바람을 느꼈다. 머리칼 사이로 부드러운 여름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나의 행복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노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이 고통과 실망을 극복하는 개인적인 여정을 넘어 현대사회의 변화, 점점 희미해지는 가족의 가치, 그리고 자존감, 독립심, 마지막 순간의 행복을 찾는 법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다. 부드러운 여름 햇살 아래 선명한 노란 국화 화분 옆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중한 깨달음을 남겨준다. 이 이야기는 어느 가을 오후 노년의 어머니가 한때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안식처였던 가족애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평생을 아들에게 헌신하며 살았다. 추운 새벽 어시장에서 일하던 날들, 병약했던 어린 아들을 돌보며 밤을 지새운 순간들, 모든 희생은 오로지 아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믿었다. 아들이 성장하면 자신의 노년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했다. 아들은 결혼 후 자신의 가족보다 아내의 집안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어머니를 점점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낡은 집에서 혼자 살아가는 어머니는 점점 잊혀졌고 며느리는 그녀를 냉대하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과거의 희생이 아무 의미도 없는 듯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깊은 실망을 느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가족애가 깊다고 해서 반드시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삶과 책임이 우선시되면서 자식들은 부모를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어낼 수밖에 없다. 어머니는 깨달았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때로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이 방문하기를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부모를 최우선으로 두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겨울이 찾아왔을 때 어머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넘겨주었던 재산을 되찾기로 한 것이다. 이 결정은 분노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권리와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가족에게 바쳤다. 집도, 돈도, 심지어 소소한 선물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준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심지어 그녀가 없는 자리에서 가치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차가운 겨울 아침,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 것이야. 내가 평생을 노력해서 만든 것이니 이제 다시 나를 위해 사용하겠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선언이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태도이며 누구나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과정이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고 강인한 어머니라며 응원을 보냈다. 이들은 어머니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해 주었다. 물론 일부는 그녀를 비난하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알게 되었다.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공동체가 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줄 수도 있다는 것.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운다.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 낯선 이들이라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왔다. 그녀는 노란 국화가 만발한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이 찾아오기를 바라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스스로 삶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낡은 집을 손보고 정원을 가꾸고 그림을 배우며 매일을 새롭게 채워갔다. 예전 같았으면 외로웠을 순간들이 이제는 온전한 평온함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노후의 행복은 자식의 관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았다. 자립적인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열쇠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어머니의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삶의 중요한 교훈이다. 가족이 전부는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다. 공동체는 때로 예상치 못한 힘이 될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은 독립적인 삶에서 온다. 부드러운 여름 바람이 국화 꽃잎을 흔들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나의 행복을 스스로 지켜나갈 것이다.